그 비디오를 반드시 네. 리뷰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산동 다 중요한데 저는 특히 초심자는 편한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이 이거 잘 해가지고 같은 90% 예. 먹고 돌아갑니다. 이거 잡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레트로 불반가요? 네, 맞습니다. 그 레트로 보니까 페이는 없습니다만 잡는 거는 조금 네. 지양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생각하고. 결막과 출혈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레트로가가 조금 잘 안 돼서 그런지 눈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이드를 매니지하기가 좀 힘들기 그럴 수 때문에 있죠. 이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지금도 좀 되고요. 확실하게 만들지 않아서 조금 걸리적거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이리스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약간 비트로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잖아요. 네. 저것도 이제 환자한테 이제 환자가 녹화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비트로스 플러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라는 얘기를 한번 코멘트 하시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포스터 콤플레인이 워낙에 심하지 않습니까? 힐론 채울 때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네, 보통 힐론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는데 힐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쿠어스랑 미스코 일라스틱이랑 익스체인지 시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쏘는 게 아니라 저 멀찌감치 안으로 깊이 넣어가지고 천천히 아쿠어스랑 익스체인지 하는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비교적 센터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인시전 만드는 건데 좀 잘 보시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게 돌아가죠. 좀 돌아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 살짝 돌아갑니다. 지금 인시전도 똑바로가 아니라 삐딱하게 되는 거는 잘 돌지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고요. 워낙 3스텝 인시전이 중요합니다만 거의 싱글 스텝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거 보십시오. 지금 힐론이 엄청 나왔죠. 이거는 지금 제대로 아까 처음에 힐론은 못 채운 거거든요. 끝까지 넣어서 충분히 익스체인지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 많이 채워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채워도 너무 딱딱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약간 아이보리 소프트하게 느끼게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커 쓰세요? 저는 안 써요. 초심자분들은 마커 쓰는 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 정도에서는 지금 반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모자르지 않나 싶고요. 너무 또 진하게 칠해도 안 좋은 것 같고 적당히 칠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칠한 다음에요. 면봉 가지고 한번 닦아내시면은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최대한 드라이하게 토니얼 드라이해서 찍어야지 되겠죠? 니들은 직접 만드시나요 지금? 저는 시판된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판된 거. 좋은 병원이네요. 지금 만들었어요. 저는 만들어 쓰거나 저는 이제 팸토를 많이 해서 그렇군요. 그래도 비교적 중요한 건 누르면 안 되겠죠. 네, 이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셨다고 그러면은요, 약간 스트레이트하게 만들 게 아니라 약간 커브를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한번 만드신 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니들 가지고 이제 눈을 갖다가 왼쪽, 그러니까 어버드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파이버팅이라고 돼가지고 이 운도를 중심으로 이 시소하는 식으로 이제 기구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기구 자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시계 방향으로 하세요? 반시계로 하세요? 저는 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겠죠? 네, 개인의 취향이죠. 포셉 쓰세요? 포셉 쓰고 있습니다. 저도 포셉 쓰는데 일단은 플랜 만들고 포셉으로 돌리면 제일 안전하게 될 것 같고 컨트롤이 워낙에 포셉이 좋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항상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운도를 누르지 않는 거. 운도 누르면서 갑자기 CCC가 레디아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죠. 근데 보시죠. 지금 운도가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힘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야 돼요. 운도를 들면서 힐로는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챔버는 좀 쉘로해지기 때문에 CCC가 지금 마음껏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늘 신경 쓰셔야 되는 게 CCC 할 때만 하더라도 캡슐에만 보기 때문에 운도 쪽은 못 보게 되는데 운도를 보는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CCC 할 때 그 어시스트한테 물을 뿌리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유튜브 보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이 물을 갖다가 자기 눈에 한번 뿌려보셨어요? 안 해봤는데. 한번 뿌려보세요. 이게 꽤 압력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제 약간 방울방울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조그만 것처럼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자가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아예 뿌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괜히 환자분이 움찔하다가 위험해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보이더라도 그냥 끝까지 진행하는 편으로 아니면 아예 빼고 물을 뿌리든지 안전하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마킹을 조금 잘해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눈 자체를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약간 조금 원한 것보다 좀 작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서큘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관문이 이제 하이드로인데 저는 하이드로가 어렵더라고요. 이훈 선생님 어떠세요? 초심자가 실수하는 게 CCC 아래에서 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보면 아래로 가서 어느 정도까지 가서 하세요? 여기 보면 저는 한 1에서 한 1.5mm 정도 아이리스 마진 정도까지 가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서 텐팅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어올려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이 흔히 뭐 BSS를 너무 많이 인젝션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이드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조금만 BSS 인젝션을 하더라도 뒤쪽으로 잘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거는 조금 연습이 조금만 네. 해도. 네. 만약에 저희가 심한 PSCO나 네. PS 콜라 카다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팁이 있나요? 혹시? 원래 족보 자체는 네. 원래 하이드로 나이섹션을 하지 말라는 게 족보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드로 프리 하이드로 나이섹션이라고 이 BSS 사용하지 않고요. 약간 에어 가지고 약간 크리비지 지키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가 에어 때문에 뒤로 넘어. PSCO나 콜라 카드락 같은 경우 안 하시는 게 제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이거 지금 딜라미네이션과 지금 나이섹션의 경계가 지금 모호한 상태인 것 같고요. 이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딜라미네이션이 잘 되면 일단 쿠션 이펙트는 안전하시거든요.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잘 딜리네이션 말씀하시는 거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눈 뒤에 캡슐 뒤쪽으로 물이 많이 있는 경우에 좀 찢어질 경험도 있어서 해서 되도록이면 하이드로를 과도하게 하진 않고 하더라도 좀 센터 쪽을 좀 눌러주면서 태핑하면서 좀 하면 태핑하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인도에서 제가 좀 배운 테크닉 그러셨습니까? 네. 인도까지 가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배우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코 팁이 들어갑니다. 이제 컨티뉴스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아예 컨티뉴스 모드로 놓고 하는데 저는 그때 그때 하시는 거죠. 자, 제 눈을 너무 밀죠. 그래도 조금 타이트해 보이네요. 타이트하면 어떻게 하세요? 좀 벌리세요? 아니면 저는 옛날에는 2.2mm 인시전을 갖다가 했었는데 2.2mm 인시전을 하니까는요. 이 온도가 결국은 나중에 망가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2.8mm 인시전으로 그냥 적당히 다이아몬드로 하세요?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 관리가 힘들지 않나요? 그냥 뭐 수술방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이아몬드가 오래 이제 관리를 좀 이제 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이아몬드가 없어지는 순간도 있다는 말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브레이드가 없어가지고. 자, 디바이드 컨커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밟고 가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쉐이빙이라고 돼가지고요. 이 표면에 에피뉴클레우스가 좀 지저분한 걸 제거를 해주면 이 수술하기가 훨씬 이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쉐이빙 과정 없이 간 거 같아요. 그냥 무도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갈 때는 최대한 끝까지 밟고 가는 거고 너무 깊숙이 갈 필요는 없고 센터를 기준으로 센터까지는 깊이 밟고 센터가 지나면 발판을 띄워주고 이제 렌즈 아나토미를 생각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멀리 가죠. 위험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니들 팁이 백업 팁이 지금 옆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레벨을 어떻게 하시죠? 저는 레벨 업으로 있습니다. 하는 게 좋죠. 이 그루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파샬리 오클루전이 돼야지 완전히 오클루전 되면은요 이게 파워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특히 커브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포스처 캡슐로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저 옛날에 그게 다 옛날 기억에도 다 기억이 났죠? 그 뼈 아픈 과거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일을 겪으시면은 뭐 다시는 그런 건 안 하죠. 저는 한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막 절에 가서 기도했는데 다음날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 옛날 그런 경험이 늘 누구나 있잖아요. 이제 러닝 커브 때는 이제 그 다음 수술한 날 잠 못 자죠. 자, 이제 벌려야 되는데 아직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벌리는 것 같고 벌릴 때 특별히 뭐 잘 벌린 팁이 있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 너무 벌어지긴 하네요. 근데 조금 쉘로우한 것 같고요. 좀 더 깊이 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운데 2분의 1을 갖다가 좀 파야지 그렇게 저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하게 되면 수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십자형으로 무릎을 팔아서 지금 쪼갤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십자그룹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단 쫙 벌린 다음에 돌려서 파거든요. 십자 처음부터 안 하고 일단 반 쪼개고 그럼 돌아가니까 돌려서 파고 쪼개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 사람마다 테크닉은 다양하니까. 지금 처음에 하실 때는요. 저거 지금 이제 끝까지 이제 끝낼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은 이 단계에서 우리가 홀딩하고 놓고 그 연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보통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딸려오지가 않아요, 뉴클레우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관건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발판을 갖다가 제대로 사용 못할 경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뉴클레우스 매니지먼트 할 때는 러닝 커브에 있는 도중에는요, 이 홀딩 하는 거를 꼭 습관화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발판 사용이 제일 중요하죠. 발판 사용을 뭐 잘하기 위한 팁이 있나요? 여기 보면 정말 이거 위험하죠. 지금 이게 아마도 수술을 갖다가 빨리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위험하죠. 네. 뭐 발판 얘기가 나와서 발판 연습을 그래도 제일 많이 해야지. 저는 백내장 수술의 파랄이 발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손은 거들 뿐. 네. 제가 뭐 전임의 선생님들이나 네. 누구한테 지사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이 연습을 사람 상대로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발판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웰랩 시설, 요새는 뭐 네. 회사에서도 네. 웰랩 시설이 많이 잘 돼 있고요. 예, 예. 그런 웰랩 시설을 통해 가지고 발판하는 연습을 네.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개원하신 선생님이 뭐 회장님한테 수술을 좀 배우고 싶으면 같이 뭐 저 들어오시면은 저희 언제나 병원은 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남 수술하는 거 보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그래도 때문에 여기 언제나 보면 웰컴입니다. 잘 2단으로 홀딩을 잘 하고 네. 이제 당겨야 되는데 지금 요건 좀 잘 당겨긴 했는데 네, 지금 조금 네. 아까 잠깐만 멈추시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뉴클리우스를 빼고 팁에서 이게 꽉 물어야 되는데 지금 잘 물지 않는 상태에서 당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는 풀 오크루전이 안 된 상태고, 예, 예. 오크루전이 안 되면 매큐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예, 예. 실질적으로 낮은 매큐으로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매큐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예. 되면은 쓸데없는 매큐을 사용하게 되면은 예, 예. 또 PCR 또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선생님이 잘 하긴 하는데 좀 위험한 것만 조금 덜하면 조금 네. 안전하게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제 작은 거를 자꾸 먹으려고 하는 좀 게 있고 이게 샤퍼가 지금 보면 요 멀리가 너무 들어가죠. 네. 요런 거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술하다 보면은 한쪽에만 꽂히게 되면은 그쪽만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커다란 덩어리가 저렇게 밑에 남아 있는데 네. 걔를 갖다가 먼저 하셔야지. 지금 저건 좀 위험한 행동이죠. 배율을 어떠세요? 배율은 이 정도면 적당한가요? 배율? 배우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좀 배우를 높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보다 네. 거의 꽉 차게 꽉 차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오히려 꽉 차게 하면 주변이 안 보이지 않나요? 오히려? 근데 저는 뭐 저 습관인 것 같은데요. 너무 작게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작게는 안 한다? 이 정도는 근데 적당한 것 적당한 같고요. 거구나. 네. 이분이 저 지금 잘 잘하고 있는 거는 지금 배율 비슷하고 센트레이션이 비교적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수술의 경험이 없지 않으면 하기 힘든 건데. 그렇죠. 지금 네. 보시면 이제 약간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수술이 약간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만약 제가 넘겨받았다. 네. 그럼 큰 덩어리 핵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보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회장님은 만약에 하다가 좀 위험하면 어떻게 손을 바꾸시나요? 저는 손을 바꿉니다. 바꾸시나요? 네. 저는 그래도 정말 위험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딸려오긴 하는데 조금 더 홀딩을 이게 딸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잘 딸려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딸려오는 지금도 게 예. 파시아 오프로전 된 상태에서 네. 매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사이드 보시게 되면은 물이 너무 많이 흘러요. 저기가 네. 그러면 이제 서전은 좀 챔버가 언스테이블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그러면 같고 그 당겨올 때 혹시 아까 한 번 더 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어떻게? 경우는요 조금 네. 마트를 낮추고 네. 매큐을 낮추고 네.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우 베큐으로 네. 아니면은 이 사이드가 사실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은 조금 너무 컸었거든요. 예. 그 사이드가 크게 되면은 너무 크지 그때부터 않게. 수술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거기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이드도 다이아몬드로 하시는 거예요? 사이드용 다이아몬드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럴 때 여기를 잡고 1초 정도 잡은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네. 홀딩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면은 왔다 갔다 해봅니다. 그래서 팁을 왔다 갔다? 이 뉴클리어스가 왔다 갔다 따라오면은 잡힌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센터 쪽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서 먹게 되면은 안전한 제품을 그게 제일 안전하고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하죠. 네. 어렵죠, 근데. 다시 한번 수술로 비디오 돌아와서 네. 이제 보시면 그래도 잘 갖고 와서 먹는 것 같고요. 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는 또 하나 잠깐 쉬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뉴클리어스를 잡은 다음에 샤핑을 하지 않습니까? 샤핑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뉴클리어스 잡은 페코와 샤핑이 일직선이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옆으로 잡게 되면은요, 이게 돌아요. 돌기 때문에 뉴클리어스를 애써 잡았는데 이게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제일 언제나 샤핑하실 때 조심하실 거는 내가 만약에 홀딩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그거와 일직선이고 이게 딱 보면 이제 이게 만약에 빼고 팁이다. 여기. 그래서 이거를 팍 내가 뉴클리어스를 먹었다. 그러면은 흔히들 잘못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샤핑하게 되면요. 이렇게는 뉴클리어스가 확 돕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이 같은 라인에
차핑을 이런 식으로 요 일직선상에 하시게 되면요 네. 잘 쪼개져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접시가 되면 안 되고 접시가 되면 점점 수술이 어려워질 것 점점 같고. 접시가 네.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 게 저 같은 경우는 파코 팁을 빼고 전방을 컬렉터 시킨 후에 전방을 좀 띄워서 한다. 이것도 괜찮은 네, 좋은 방법이죠. 방법입니다. 아니면 전방 이런 경우에 살짝 이렇게 안에다가 힐론을 넣고 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수 근데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게 네. 꽁수기 때문에요. 네. 이 배우는 과정에서는 꽁수에 익숙해지면은 네. 정도를 못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그루빙 팔 때 그 네. DP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혹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무도빙 팔 때는 삽질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삽질. 삽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도빙도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지. 흔히 무도빙을 이렇게 하시면은 렌즈가 동그랗죠.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아니라 더 깊숙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깊게 파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한 3번 내지 4번 네. 정도 팔면은 네. 가운데 센터가 약간 이 레드 리프렉스가 비쳐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스탑. 거기서 스탑해야 되고 시작하고 끝은 CCG 마진 정도. 네. 그 정도까지 하시게 되면은 이 이쁜 무드빙이 만들어지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를 이용해서 하면은 그래도 조금 낫거나 아예 하지 않는 제일 안전한 건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신다. 네. 그리고 특히 그 폴라 아니더라도 PSCO가 씩한 경우는요 센터 쪽에 포스처 캡슐이 무지하게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자칫 잘못해가지고 폴리싱 하다가도 터지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면은 이제 큰 해구를 먹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이거 투핸드도 사실 열심히 하시는데 네. 약간 지금 거의 원핸드로 가버렸거든요. 중간부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제의 시작은 이 무도빙이 안 돼 있었기 그래도 때문에 왼손으로 돌리는 거는 그냥 돌리는 건 아까보다 잘 돌리시더라고요. 뭐 왼손을 연습하는 팁이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는 그래도 왼손으로 반찬 좀 먹고 했었었는데. 아 진짜요? 이거 베네장을 위해서? 그랬었죠. 저는 그 정도까지 연습은 안 해봤었고요. 손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훌륭하시네요. 그건 연습하면은 양손잡이가 저는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양손잡이가 제일 좋죠. 근데 왼손으로 또 메인으로 하면 또 그것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여기 보면 지금 보면 CCC 마진으로 다 넘어가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네. 그냥 웬만하면 모든 수술은 CCC 마진 안쪽에서 해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포스처 캡슐 바로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매백을 옆으로 해가지고 백고 팁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안 터지는 게 다행이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술이 힘들게 되는 이유는 그쵸, 확실하게 핵이 나눠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요 꼼수를 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다 기부를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빼버리게 되면은 남아있는 핵이 이제 위로 훅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샌드위치식으로 엔도셀리움도 커버해줘야 되니까 이 위아래로 힐런, 뭐 비스코트도 괜찮고 넣어줘가지고 다시 아예 빼고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죠. 네, 지금 약간 올라왔죠. 그렇죠. 그 혹시 차핑하다가 또는 그루빙하다가 PCR 생긴 경우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경험은 없어요. 저도 없는데 저희 병원에서 다른 분과 선생님이 하다가 그렇게 된 거는 본 적이 있어서 정말 삽으로 깊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깊이 파면 또 터질 수가 있다는 건 늘 명심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요새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하이베큐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베큐움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로베큐움 수치가 뭐죠? 로베큐움은 저는 마틀 하이트 한 30에서 40cm, 그 다음에 맥큐움은 한 160. 무슨 기계죠? 저는 A사의 C5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알코네 C5. 네, 알겠습니다. 제품명이 좀 그렇기 때문에 C5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로베큐움을 하시게 되면요, 상당히 안전하게 가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러닝 커브에 있는 선생님들은 한번 로베큐움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하다가 조율이 약해지거나 터졌을 때 저는 밭을 빨리 내리고 로베큐움을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로베큐움을 하는 게 안전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고정 편성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호 선생님이 음. 손은 어디에 받치고 수술하는가 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저 손 안정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중요하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암레스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 머리에 사용하는 머리, 경우가 예. 있는데 이 템포럴에서 하세요? 템포럴. 예. 새끼손가락이랑 이 손바닥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좀 여기 상당히 여기도 안정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하는 건 아니죠? 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딘가에 받치고 하는데 이 손이 안정이 되면은 사실 수술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수술 전에 현미경 위치, 지금 이 선생님은 그나마 센터링이 잘 되고 있는데 네. 환자 포지션이나 그런 거 현미경 위치 잡을 때 일정하게 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죠. 처음에요. 예. 이제 고배율로 이제 넣어요. 최대 배율로 한 다음에 거기서 포커싱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배율로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포커싱도 잘 됩니다. 최대 배율로 해놓고 맞춘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저배율로 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 정도 배율이면은 적당한 거고? 적당하죠. 알겠습니다. 네. 약간 접시 아닌 접시가 되긴 했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저희가 피부 관리 얼굴 광채가 나는 거는 이소영 회장님이 주신 파우더를 발라서 그렇습니다. 예. 화이트닝이 좋습니다. 예. 자, 또 밀고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심기 입장에서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사실 백퍼 쓰는 게 별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럼 시간이 걸려도 아이니 팁으로 다 차라리 뭉개면서 하시든지 지금 그게 안전하죠. 지금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백퍼 팁이 조금 너무 길어요. 요거 쇠가.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이 정도의 반 정도가 좋겠죠. 이 정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거의 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요거를 그렇죠. 지금의 반 정도. 그렇죠. 이 그루빙 할 때는 이게 긴 게 조금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잘못하게 되면 뚫릴 수가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잡고 올리는 것도 위험하죠. 위험하죠. 저거는 상당히 익스피리언스 써서 저는 못하죠. 무서워서. 저 상태에서는 이제 이 힐러로 이런 경우 힐러 띄어서 띄어서 이런 경우 운 좋게 좀 딸려와서 지금 이런 거고. 옆으로 약간 틸팅 됐으니까는 이제 그러면 INA 팁으로 그냥 천천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방향을 이런 경우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오클루전이 잘 안 되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맥큐이 안 걸리니까. 돌리세요? 베베를 좀 살짝? 돌려요. 이거는 쓸데없는 지금 맥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쓸데없는 맥큐을 사용하게 되면 챔버가 언스테이블해지고 그러면 이제 점점 겁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언제나 이제 백퍼 사용하실 때는 이걸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원래 제가 손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안 바꿨죠. 그런데 다행히 문제는 없었지만 겁나죠. 요새 옛날에는 이어폰으로 했는데 요새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귓속말로 하든지 저는 거의 제가 어시스트를 다 서주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 좀 렌즈 좀 돌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든지 다음 스텝을 하게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 에어팟으로 저 끼고 선생님 끼고 해서 전화로 해갖고 하면은 조용하게 말해도 잘 들리고 해서 에어팟으로 하니까 조금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밖에서 아니요, 옆에서 사이드에 있으면서 귀에다가 아이팟 어시스트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어시스트 하면서요. 에어팟을 끼고 하니까 조용하게 말 들려갖고 어떤 쌤이 영어로 한다는 분도 계셨다고 들어갔고. 제 환자 중에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다 알아듣더라고요. 조심해야겠네요. 한 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 정도 남으면 아이엔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엔을 하셔야죠. 위험하죠. 왜냐면 제 손 많이 떠시잖아요. 손이 많이 떨리는데 이것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초보자는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크리티사이즈 하는 게 아니라 유클러스 매니지먼트 때부터 이 수술을 끝내야 돼 라는 이런 강박관념으로 수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프로시저를 못하고 계셨던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보면은 이제 수술 시작 전에 환자에게 현미경 안에 보이는 라이트가 보이고 그 중에 한 점을 보는 걸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건 라이카 건데 어떤 거는 또 불이 2개만 보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불 2개나 4개가 보이면 그 4개의 가운데를 보시라고 하면은 웬만큼 잘 보시는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토피칼로 하는데 토피칼로 하시죠? 네, 토픽하죠. 이번 레트로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눈이 좀 움직이는 게 있어서 마취를 할 거면 핀포인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네, 핀포인트 네. 선생님들도 많이 하자도 편하고 의사도 네, 편하기 네, 때문에 네, 많이 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여기 그냥, 또 네. 페코 팁은 가급적 중심에 그렇죠. 두고 중심에.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편하죠. 네, 맞습니다. 유크리어스, 오크루즈, 후차핑 이게 정석이죠.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INA를 해야겠죠? 해야죠. 혹시 이제 INA 할 때도 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파코 끝나면 웬만하면 이제 끝났다. 그쵸, 다행이다. 이제 마음이 풀어지기 십상인데 그럴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네. 페코 할 때보다 INA 할 때 더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야만은 뭐냐면은 우리가 페코 할 때는 CCC 안쪽에서 이제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INA 할 때는요, CCC 안쪽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남아있는 랩런트를 확실하게 물고 확실하게, 예. 이거를 당겨야지 예. 끝에만 잠깐만 물면은요 알짱알짱 되기만 하고 딸려오지도 않고 뭐 이제 효과가 없거든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캡슐이 밑으로 푹 내려가졌죠. 이거 그만큼 이거는 지금 마틀 하이트 너무 높은 거예요. 높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끝에만 잡고 있는데 더 들어가셔야 돼요. 조금만 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아서 해라. 이게 서전이 지금 실시간인가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가셔가지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구멍은 위쪽으로 네, 하시면 구멍은 그리고 이제 언제나 구멍이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안 보인다 그러면은 포시럴 캡슐을 물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좀 좋은 질문이 있는데 혹시 파코 할 때 네. 파코 팁 로테이션을 위한 팁이 있나요 혹시? 파코 팁 로테이션? 팝업 로테이션이요. 팁을 로테이션한 팁? 그거는 뭐냐면은 네. 첫 번째는요. 만약에 이제 애초에 이제 차핑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그루브 파고 네. 쪼개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루브를 쪼갤 때는요. 이거는 이제 맥큐멈을 한참 낮추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컴플리트 오클루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레벨이 업으로 된 상태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레벨 업으로 시킨 상태에서 똑바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렌즈 로테이션을 시킨 다음에는 이 팁이랑 이 뉴클레우스랑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삐딱하게 되거나 이게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뉴클레우스를 갖다 요 뉴클레우스 먹을 거야 라고 할 경우에는 뉴클레우스를 돌리든지 아니면은 페코 팁을 돌려가지고 그 각도랑 얘랑 맞추게끔 좀 해줘야죠. 그러니까 30도 팁을 사용하든지 45도 팁을 사용하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인데 거기에 이제 뉴클레우스의 모양을 자기 팁 끝에 박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로테이션 하시면 확실하게 박혀야지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쓸데없이 로테이션 시킬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피뉴클리어스 모드 쓰세요? 네. 에피뉴클리어스 모드. 파코하고 그냥 INA. 아니, 바로 넘어가시면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에피뉴클리어스 모드로 제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서요. 그래서 이제 INA는 웬만큼 잘 지금 이제 풀리잖아요. 네. 확실하게 안 묻어가지고 지금 풀리는 거고. 하여튼 액시얼보다는 이게 탄젠셜하게 해주는 게 좀 좋으면 좋죠. 데미지에 네. 좋죠.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큰 문제 없이 그 INA는 뭐 바이매뉴얼 쓰세요, 스트레이트 쓰세요, 커브드 쓰세요.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 코렉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새는 커브드가 대세 아닌가요? 네, 커브도 편하죠. 커브드가 편한데 네. 이게 인시전 사이트 리무발하기에는 좋긴 한데 네. 저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냥 워낙에 스트레이트가 익숙해져가지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익숙해짐에 따라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래 있던 병원에서는 스트레이트만 있어서 쓰다가 이제 옮기면서 커브드가 있길래 써봤더니 좀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사이드에 하이브레이션이 많이 돼 있죠. 네, 저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그 너무 물이 많이 흘러 들어갔다. 두 번째 이 너무 운도를 갖다가 많이 들고 수술을 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옆에요. 사이드요. 여기 예.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저기 이제 네. 엔도세리얼 데미지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나중에 비디오 리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 주신 선생님은 요거 한 100번 보면 거의 고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동영상 보면. 아마 나중에 서머리 한 것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요. 다시 저희 이 비디오를 갖다가 보시면은 정말 도움 많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비디오 영상은 좀 편집을 해서 좀 다시 한번 유튜브 저희 KSCRS 유튜브에 올리거나 또는 저 개인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비디오도 하는 것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정보를 갖다가 드릴 거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이 대세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저희 KSCRS 홈페이지에 많은 분들이 네. 참여하셔가지고요. 많이 들어와서 보시면 도움이 아.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폴리싱 남았는데, 폴리싱 어떻게 하세요? 폴리싱은 저는 안티리어 캡슐 폴리싱이나 포스terior 캡슐 폴리싱 둘 다 열심히 하는 스타일. 구도근 시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폴리싱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폴리싱 하고 또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저는 BSS로 조금씩 플러싱을 해주면 네, 도움이 됩니다. 씻겨 나가는 게 보여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아예 고도근시 심한 경우에는 그냥 폴리싱보다는 BSS 플러싱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폴리싱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폴리싱 안 하는 경우는 이제 네. 포스terior 캡슐이 워낙 얇거나 얇은 경우. 아니면은 PSCO가 있는 환자들은 좀 잘 안 하고 있고요. 얇은 게 보이나요, 저희가? 꿀렁꿀렁하거나 흐물흐물하고 아. 플라이어블하다고 표현하는데 아, 그런 게 그럼요.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 캡슐 바로 뒤에 아. 비트루스 오페시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 좀 겁나죠. 폴리싱. 근데 그 흐물흐물한 경우는 왜 흐물흐물한 거예요? 진짜 저는 아주 워낙이 유플러스 캡슐 해부학적으로 제일 뒤가 얇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너무 얇아서 개인 차이니까요. 너무 얇아서 이런.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열심히 진짜 폴리싱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끝낸 것 같고. 예, 이제 렌즈만 넣으면 되는데 이제 또 이제 마지막인데 렌즈 넣을 때도 너무 방심해서 툭 무심하게 밀어넣다가 정말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은 들어서. 이제 인젝터를 사용해가지고 아이오를 넣을 때 조심해서 들어가는데 네. 이제 과거에 몇 개 아이오에는 진짜 푸싱되는 경우가 네,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를 넣었는데 포스terior 캡슐로 박혀가지고 터지는 경우도 있었죠. 요것도 조심해야 되죠. 힐론 들어갈 때 네. 생각 없이 그냥 넣어서 뚫는 넣고 경우 하는 있죠.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팁이랑 이 캡슐하고 닿아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두에서부터 힐론을 조금씩 주입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펠로가 지금 수술은 잘하는데 네. 옛날에는 포스terior 캡슐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백의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잘 못했었는데요. 못 이게 봤다는 게 잘 안 보이나 봐요, 처음에는. 아, 그래서 이 아무래도 포커싱의 포커싱이 문제인 것 중요하죠. 같은데 네. 포커싱이 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리라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프로시저는 안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버릇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아. 누를 필요가 누를 별로 없는 필요 거죠. 센터를. 안테리어 캡슐 폴리싱도 요즘 하나 나왔는데 혹시 네, 저는 합니다. 모든 환자 하세요? 모든 환자 합니다. 저는 그러면 100% 해주세요? 아니면 서 인시전 아래까지 다 하세요? 서브 인시전은 안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러면 다 다 안 하는 할 거면 다 해야 되고 이제 마음의 위안을 위안이죠. 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안테리어 캡슐 폴리싱 후에 네. PCO가 더 빨리 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페이퍼가 그런 페이퍼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런 그러니까 PCO가 빨리 온다는 페이퍼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안티리어 캡슐 폴리싱을 하게 되면은 그레어가 많이 생긴다는 페이퍼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글쎄요, 그거는 아무래도 좀 이 개인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안테리어 캡슐 폴리싱은 적당히 적당히 합니다. 네. 뭐 폴리싱 모드로 하세요? 아니면 INA 네, 모드로 저 하세요? 폴리싱 모드 근데 INA 모드로 하면 그냥 잘 되죠. 잘 되는데, 잘 되는데 간혹 가다가 캡슐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요 캡슐 묻어가지고 그게 좀 저는 싫더라고요. 이제 렌즈 로딩을 직접 하세요? 아니면 저 어시스트가 해줘요. 저도 지난 병원에서 5년간 4년간 제가 직접 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어시스트가 하는데 초심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접 해봐야겠죠. 예. 저 지금 운두 보시면 운두가 조금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뭐 여기 고정을 하세요? 고정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요. 과정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저 운두가 지저분한 상태에서 밀어넣으면은 저 운두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타이트한 운두보다는 조금 설렁하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잘 안 된 거죠. 위험하죠. 이런 경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저 지금 IOL 타입이 또 네. 워낙에 또 얇고 지금 나오는 거를 좀 제대로 못 본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고정만 잘 됐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운두가? 네, 반드시 이게 사이드라고 하는 거는요. 사이드 포트를 통해 가지고 세컨드 인스트루먼트 넣는 의미도 있지만 고정의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펄슨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박아서 네네. 좀 센트레이션을 갖다가 시킨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렇죠. 훨씬 불편해집니다. 그 기계는 혹시 파코 기계가 갖고 계신 게 벤츄리 모드세요? 아니면 저는 페리스톨 튀김입니다. 크리스탈 네. 벤츄리 써보셨어요? 벤츄리도 써봤어요. 어떠세요? 그 옛날에 네. 한 20년 전에 왜 벤츄리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안티올 챔버가 되게 언스테이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거는 사실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 벤츄리는 상당히 챔버가 스테이블 하거든요. 밑에도 로우 베킹으로 하세요? 로우 베킹 합니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이 페리스톨 팁 같은 경우에는
그 맥큐움이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오크루전이 돼야 돼요. 그 형 페리스탈틱이랑 그 벤츄리 한번 쉽게 간단하게 설명 간단하게 가능할까요? 생각하면은요, 네. 이제 뉴클리오스를 우리가 이제 그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으려고 했을 때 이 페리스톨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센 저 파워를 맥큐머 걸어도 얘가 떨어져 있으면은 먹지를 못해요. 언제나 가까이 가가지고 터치를 한 상태에서 이게 오크루전이 돼야지 이제 맥큐움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먹히는데 딸려온다는 말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이게 페커의 맥큐움이 약해요 내지는 안 딸려와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가까이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은 가까이 이게 가까이 가가지고 다가와야지만 맥큐움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맨트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 오크루전과 상관없어요.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맥큐움이 형성이 돼 있으면 얘가 딸려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딸려오는 대신에 챔버가 갑자기 꿀렁해졌다는 느낌이 들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맥큐움이 한꺼번에 걸리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그 서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서지라고 하는 거는 오크루전이 된 상태에서 이게 뉴클리오스가 안으로 풀러덩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챔버가 언스테이블해지는 것을 서지라고 얘기하는데, 페리스톨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박은 다음에 얘가 천천히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만은 그 맨트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이 맥큐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약간 마이크로 그 서지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플로터 같은 게 좀 생겨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엄청나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수술하다가 갑자기 챔버가 콜레스테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훅 빨려 들어가면서 챔버가 언스테이블 확 없어져요. 언스테이블 하지다 못해 이게 챔버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 벤트리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요. 가장 좋은 거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로베큐움을 하고 있지만은 벤트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페리스톨틱보다 더 낮춰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최소한의 에너지 가지고 백퍼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 힘적인 거는 벤트리가 좀 좋죠. 힘이 좋다. 힘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맨추리에 대한 개념도 어떤 선생님들은 아직까지도 그거 못 써. 그건 챔버 언스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즘 맨추리는 뭐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수술 동영상이고 이런 기초적인 파코 카이넥틱스 좀 한번 강의해 도움이 주면 될것 도움이 같아요.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지금 운두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돼지 눈을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2.1mm랑 2.8mm랑 사용을 해가지고 이 IOL 넣은 다음에 운두가 얼마나 데미지 받았는지 생각해봤더니 2.2mm에 아주 운두가 컴팩트하게 저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뒤에도 보면 이게 헐렁헐렁하죠. 이게 돌려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금 밀죠? 이거는 아이를 밀고 있어요. 돌려야 되면은 되는데 지금 로테이션 안 하고. 저쪽에 존율이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긁으실 때는 지금 아이오의 센터를 긁으시는데 절대로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페리페리로 약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돌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PCO가 안 생기게끔 도와주는 뭐 아이올이 있나요? 특별히 렌즈 뭐 쓰세요? 저는 선호하는 렌즈가 몇 개 있는데요. 경험상 제일 PCO가 안 생기는 게 뭐예요? 모 회사의 T 렌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웰이 클리어한 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또 요새 모사의 아이 렌즈를 많이 쓰는데 네. 그거 어떠세요? 저는 안 저는 써봤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웬만한 모노포카를 다 이제 아이로 대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그래서 지금 아이는 마지막에 이미 렌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끝까지 밟아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저기 수술 자체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냐는 중요하지만 이게 특히 이제 그러니까 아이오의 뒤쪽에 비스코 일라스틱을 얼마나 깨끗하게 리무발 하느냐가 PCO에 되게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비하인드 렌즈 테크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IOL 밑에다가 INI 팁을 넣어가지고 이제 먹는 방법이고요. 지금 안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라큰럴 그 메소드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전 뷰도 3시, 9시 방향이죠. 그러니까 실제 환자 뷰는 12시, 6시인데 이 IOL 끝에를 갖다가 눌렀다, 반대쪽 눌렀다. 그러면 딸려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큰롤 메소드를 하게 되면 많이 빠져져 나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옵살몰 논문에 포스테리어에 있는 걸 확실히 제거를 해줘야지 엔도살모널리스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그렇죠, 논문이 그렇죠. 나와서 네. 저는 이제 웬만하면 다 해주고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 PCO가 같아요. 덜 생기니까. 예.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하이드레이션이 중요한데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사이드를 먼저 하세요? 메인을 먼저 하세요? 저는 경우에 따라 조금 틀린데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에 하이드레이션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있기 돼 때문에 있죠. 알겠습니다. 하이드레이션 의미가 없고 없고.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운동도 해야 이제 돼요. 메인 운동 할 때 또 팁이 있을까요? 메인 운동 하게 될 경우 사실 매일 걱정하는 게 네. 디테치되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또는 잘못 같은 경우. 잘못 아이리스를 건드리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게 하이드레이션 할 때 되게 요거 보죠, 요거. 큰 힘, 저 정도 큰 힘을 주면은요. 아이리스한테 가는 이 파워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보통은 이제 하이드레이션 할 때는 지금 아우터 립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우터 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너 안쪽? 립에서 해야 돼요. 안쪽으로. 살살 해도 되나요? 살살 하면 됩니다. 이너 쪽으로 살살만 하더라도요. 쫙 지금같이 이렇게 가운데 누르시는 거, 이거 버릇인 것 같은데 저거는 좀 고치셨으면 안 좋겠고요. 하면 안 돼요? 하이드레이션? 하이드레이션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저는 한 번 하나씩 꿰매요. 저는 예. 전 병원에서 4년간 꿰맸어요. 아 그러세요? 그거 근데 엔도가 안 생겨요, 확실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꿰매요. 왜요? 시간? 스티치아웃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역시 하이드레이션이나 그런 것보다 슈처를 하는 게 약간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시간이 걸려도. 네, 요새는 그냥 합니다. 그것도 한번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저희가 케이스 서베이에서 서베이를 슈처를 하냐 저희가 안 하나 나오는데.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30% 정도에서 한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아마 KSCRS 작년도 서베이가 곧 파블리시 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저기 노창래 선생이 또 열심히 썼죠. 저희 질문 들어온 게 있는 거 보면 혹시 운드 크게 바뀌면 파코 파라미터 세팅이 바뀌나요? 바뀌어야죠. 왜냐면은 온도가 커지면은 우선은 이제 리킹 되는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다 모든 거 낮춰야죠. 온도가 커지면 오히려 낮춘다? 네,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온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만들어졌으면은요, 그거 슈처하고 다시 만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특히 사이드도 마찬가지고 메인 운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백퍼라는 백내장 수리라고 하는 거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한 번 스텝이 꼬이면은 그 다음부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운도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 어떡하지 그냥 하지 뭐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꼬매가지고 다른 데로 만드는 게 사실은 속 편합니다. 운도가 커지면 줄여라.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있어요. 아까 테일링, 트레일링 햅틱이 인젝터에 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있죠. 저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원투 포셉을 받아서 팁 끝을 그 헤일링 탭이랑 그 인젝터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다시 들어가집니다. 그렇죠. 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술 전에 안약 소독.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수술 3일 전부터 비가목스 4번, 그 다음에 뭐 아큐베일 2번 엔세이드 쓰고 합니다. 그리고 눈 소독은 당연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포스트업에 이제 드라이아이나 MGD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술 날짜 잡으면 그때부터 그냥 사이클로스포린 제제로 아예 시작을 하고 수술 후에도 한 몇 개월 정도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저 똑같이 하시죠.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MGD가 요새 원재조 수술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센터링 할 때 퍼킨즈 이미지를 이용하는지 어떻게 하세요? 특히 멀티포칼은 센터링 되게 중요한데 센터링 중요하죠. 어떻게 혹시 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CCC 마진이 IU에 잘 맞게끔 하는 거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CCC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저 센트레이션 되게 중요하죠. 근데 CCC는 사실 하다 보면은 뭐 거의 센트레이션 하는 거는 좀 할만하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좀 퓨필 센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퓨필 센터에 맞추는 거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파킨슨 이미지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코니아 센터 틀리죠. 그다음에 아나토미컬 센터 틀리죠. 또 퓨필 센터 틀리죠. 그래서 옛날에는 파킨슨 이미지로 이용을 해가지고 좀 수술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큰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이제 환자의 센트레이션 중심은 퓨필 알겠습니다. 수처한다. 그리고 RNA 팁으로 하이드레이션 하는 팁,
아이네이티브로 스트로멀 하이드레이션 하세요? 이게 일본 선생이 한번 네. 발표를 해가지고요. 네. 그 INA에서 하이드레이션을 네. 갖다가 하면은 이제 편하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뭐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메인 운도 만들다가 안테 네. 캡슐을 건드릴 경우 일단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네. 만약에 캡슐을 갖다가 뚫었다 그러면은 빨리 빼야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챔버를 유지를 시켜야 되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제 사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힐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판단하시고 만약에 이제 구멍을 냈으면은요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CC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전방에 항상 이제 넣으세요? 미국은 넣죠 요새? 미국은 넣죠. 또 돈 아껴야 되니까. ESCRS에서도 넣죠. ESCRS 서베이에서는 이제 인트라 카메라 인젝션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엔도 달마이티스.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지금은. PS 심할 때 파이드로 딜리네이션만 하고 파코로 제거 후에 좀 더 안전하죠? 괜찮죠. 네, 그것도 다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양한 IS 많이 하고 있고 미니 모노비전으로 해도 되고 그냥 아예 그냥 MA로 하기도 많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간략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들 마음가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전을 연습하면 안 되시고요. 수술 배울 때 자존심 찾지 마시고 나는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 슈퍼바이저가 또 한참 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 후에 비디오 리뷰를 또 슈퍼바이저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과학회와 또 KSCRS에서 서지컬 시뮬레이션 센터를 오픈했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랩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 참가를 하시되 반드시 슈퍼바이저와 같이 가셔야지 혼자 가실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학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안과학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나이프가 어떤 타입인지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 블레이드를 사용하건 아니면은 일회용을 사용하건 왜냐면은 이 나이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운도가 전부 다 틀리거든요. 이 레벨 업이냐 또 레벨 다운이냐 듀얼 레벨이냐에 따라서 운도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나이프의 모양을 숙지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3스텝 인시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굳이 기구를 갖다가 나이프를 두 가지 사용 안 하더라도 한 나이프 가지고 3스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뾰족한 부분을 이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운도를 약간 들듯이 호라이zon탈하게 넣은 다음에 안티리어 챔버에는 이제 꾹 누르시게 되면 이게 거의 3스텝이랑 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인시전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고정을 잘 하지 않으면은 아이볼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운도가 옆으로 로테이션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호 자체가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운도 만들 때는 고정을 열심히 해라. 다이아몬드가 3D 플레이를 잘 만들어지나요? 근데 전 다이아몬드 할 경우에는 그거는 기구를 턴을 만드는 거 좀 따로 사용해가지고요. 두 개를 쓰고 있죠. 이게 왜냐면 운도가 중요한 게 너무 롱 터널을 만들면 코니아 스튜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숏하게 되면 아이리스 프로레스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라지 인시전을 만들어 버리면 챔버 콜랩스가 되고 넬로우 할 경우에는 써멀번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까 미스코 일라스틱 인젝션은 익스체인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끝에까지 넣어가지고요. 여기서 미스코 일라스틱을 넣어가지고 아쿠어스가 요 밖으로 나오게끔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힐론이 밖으로 안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서 천천히 넣고 뒤로 빠지시면서 힐론을 채우게 되면은 전혀 안 나오거든요. 이 상태면은 다시 한번 인젝션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힐론을 아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수술이 안정하게 될 수가 있죠. 캡슐로토미에서는 슈어링이랑 리핑이 있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슈어링이랑 리핑 어느 쪽 레코멘드 하세요? 슈어링 하시죠. 근데 이게 리핑이 이제 방향을 바꿀 때는 좋은데요. 이게 그 일반적인 CCC 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쉐어링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수술할 때 이제 아이볼을 푸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환자는 제대로 보고 있는데 서전이 이제 눈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스코 일라스틱도 자주 빠져나갈 수도 있고 운도 자체가 자꾸 들려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조심을 하셔야지 되겠고요. 레디알 테어도 잘 만들어집니다.
캡슐로토미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파이보팅이라는 게 이건데 이건 뭐냐면은 운두를 중심으로 얘는 들고 얘는 내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운두를 들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술을 할 때 실제로 미스코일라스틱을 충분히 넣고 CCC를 한다고 할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스코일라스틱이 되려 밖으로 튀어나오는 점점 쉘로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레디얼 테어의 원인이 되죠. 들어오면서 뭐 많이 힐런이 빠져나오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흔히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거 잘못됐죠. 이거는 제대로 하게 되면 힐런이 나오면 안 되고요. 보드라도 이게 운동을 많이 들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쁜 예입니다. 그럼 여기는 들고 여기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파이보팅 이펙트로 요게 정상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힐런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이드로 다이섹션 했을 때 이 마진에서 CC 마진에서 한 1.5mm 정도 들어서 텐트라 여기를 끝으로 올리는 거죠. 전체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얘만 끝으로 올리게 되면은 이 BSS가 이 뒤쪽으로 훅 빠져나가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 했다 저기 했다 뺑글뺑글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친 BSS 인젝션은 결국은 더 뉴클레우스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어느 정도 넣으면 되냐면은 요 정도예요. 찔끔만 넣는데 쭉 이렇게 여기서 끝내야지 다시 한번 인젝션을 하게 되면은 조듈라 데미지도 생기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컬핑 할 때는 이렇게 디깅 하듯이 이걸 갖다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삽질하듯이 하셔야 되고 마진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하이드로 디마케이션 된 부위까지 그리고 안에 들어갔을 때는 발판이 처음에 30% 그리고 중간이면 60% 센터에서 90% 센터가 지나면은 다시 60% 발판은 서서히 뛰는 이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쉐이빙이라는 작업인데요. 이 표면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 그루빙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루빙은 어느 정도 두께에서 어느 정도 깊이로 하고 있는지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쉐이빙을 조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이 넵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백코팁이 일반적으로 1mm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한 4개 반 정도 이 깊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깊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한번 아나토미컬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3개 내지 4개 정도, 팁이 들어갈 정도의 넵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져야져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넓게 만들어졌을 경우, 와이드하게 만들어졌을 경우 쪼개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세컨드 인스트루먼트랑 페코팁을 너무 요 앞쪽으로만 이렇게 프랙처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깊이 넣어가지고 약간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프랙처를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제 서전한테 리스펙트 받는 서전이 되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동기 어떤 분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서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컴피티션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열심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